필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김경필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종 중에 하나인 중대형 차의 베스트카, 바로 제네시스 GV80. GV80을 타려면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쌤이 여러 국민 영수증 그리고 또 뭐 여러 방송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가장 알려져 있는 짤 중에 유명한 것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소득에 따른 차량 계급도라고 하는 짤이죠. 아마 이 짤은 뭐 수천만 뷰니까 뭐 거의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뭐 거의 한두 번 정도는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너무 과다한 차를 사지 마라, 외제차 사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이 외제차의 회사들, 독 3사 상당히 미움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반대급부로 이 외제차에 대한 경계심을 좀 가져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급부상한 브랜드가 있었으니 바로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는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가 되겠죠. 그리고 뭐 정말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에 대한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타신 분들에게 전해 들은 바로는 뭐 상당히 외제차에 버금갈 정도로 뭐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인스타그램에 이런 거를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네시스 우산이죠. 이게 제가 제네시스 우산을 올렸던 이유가 뭐냐면 아반떼를 사도 우산은 제네시스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우산은 아반떼 우산은 없나? 하여튼 뭐 제네시스 우산을 주셔서 아반떼를 사도 우산은 제네시스를 받았다. 차 키만 보면은 거의 외제차 같다. 구름 위를 나는 듯한 정말 편안한 승차감. 아반떼가 이렇게 좋다면 도대체 제네시스는 얼마나 좋을까? 요런 거를 제가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댓글에 참 재밌게 많이 달렸습니다. 댓글이 역시 검소하십니다. 뭐 아반떼 사셨군요. 그다음에 현대차 다니는 임직원이신가 봐요. 현대차 다니는 임직원으로서 뿌듯하네요, 멘토님. 존경합니다. 뭐 이렇게 써주신 분도 있고요. 하여튼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아반떼를 뽑아서 지금 한 1년 정도 탔는데 아반떼 너무 좋거든요. 정말 차에서 소리가 안 나요. 너무 정말 힘도 좋고 밟는 대로 쭉쭉 잘 나가고 너무 좋은데, 이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게 그러면 제네시스는 정말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네시스 중에서도 뭐 인기 모델이 있는데 그게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단연 세단의 G80이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제네시스 G80이 많이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이 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 제네시스 G80의 가격을 제가 한번 조회를 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5,890에서 6,830. 제가 왜 놀랐느냐? 사실은 이거보다 좀 비싼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근데 5,890만 원. 제 생각보다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싸더라고요. 제가 현대차의 딜러에게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제네시스 G80이 기본으로 옵션을 많이 붙이고 또 높은 사양 말고 그냥 가장 그 저렴한 모델에 기본 옵션만 붙이면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 가장 기본만 붙이면 6,36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뭐 옵션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6,360 세금을 내야 되겠죠? 계산을 해보니까 취득세와 등록세가 445만 2천 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총 들어가는 비용은 아주 기본으로 뽑았을 때 6,805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제네시스 GV70을 보면 적어도 한 7천만 원 정도는 다 들이셨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발표한 대한민국 국산 차종의 평균 감가율을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평균 잔존율을 보면 국산차는 5년 지나면 36.8% 정도가 잔존 가액으로 남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네시스 GV80 가장 많이 팔린 중대형 세단이면서 가장 인기 있는 차종인 정말 많이 보이는 이 GV80 5년 동안에 얼마나 감가가 될까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가장 싼 차종인 5,890만 원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63.2%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5년 동안 3,722만 원이 5년 동안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감가가 되느냐? 취등록세는 당연히 감가가 돼. 이건 뭐 산순간 뭐 1년을 타고 팔아도 일단 이거는 없어지는 거니까 445만 원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옵션 비용이 한 400 얼마 정도가 됐는데 470만 원. 이거는 옵션은 다 하나도 못 건져요. 이거는 다 없어지는 겁니다. 자, 요걸 해서 합계를 내보니까
5년 동안 4,643만 원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4,643만 원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냐? 정확하게 77만 3천 원이 5년 동안 매달 소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다니는 제네시스 GV80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저분도 하여튼 이번 달에도 77만 3천 원은 무조건 쓰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판매량을 보니까 올 뉴 그랜저에 이어서 2위지만 실제로 판매량은 신차 기준으로는 거의 이 세단의 동급 중에서는 가장 많이 팔리는 차라고 하더라고요. 벤츠의 대체제로서 제네시스가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필쌤이 몇 년 전부터 카푸어에 대한 경고, 소득에 맞는 차를 타라 이렇게 경고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벤츠나 BMW를 타려고 했던 분들이 벤츠 BMW를 뽑으면 왠지 카푸어 소리를 들을 것 같기도 하고 마음에 좀 찔림이 있어가지고 대체제로 사는 차가 아반떼를 샀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반떼는 조금 간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체제로 찾은 것이 바로 G80, 제네시스 G80이다 라는 이야기죠. 벤츠 광고가 몇 년 전부터 바뀌었죠. 편안한 승차감, 다이나믹한 성능 이런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광고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반복되는 충동은 충동이 아니다. 그럼 뭐죠? 반복되는 충동은 충동이 아니다. 그럼 뭐죠? 정신병인가? 뭔지 모르겠는데 반복되는 충동은 충동이 아니다. 이게 벤츠 광고의 카피예요. 이게 뭘까? 결국 충동을 느끼는 자여 결심하고 질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말 벤츠를 타도 될 만한 정도의 소득인 분은 이미 다 샀어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사면 안 되는데 사면 안 되는 사람이 느끼는 게 충동 아니겠습니까? 사도 될 만한 사람은 충동을 안 느껴요. 필요를 느끼지. 그러니까 사면 안 된다. 충동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사면 안 된다는데 자꾸 충동이 느껴져. 그러니까 그 충동에 대해서 그건 더 이상 충동이 아니야. 그건 운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야 차를 사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소렌토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이 줄지 않는 빚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카드론 현금 서비스와 같은 악성 부채가 44조 7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개인 회생이 됐든 파산이 됐든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국가나 사회에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네시스 G80이 취득세하고 감가되는 걸로 77만 3천 원 정도가 나간다고 했는데 다른 비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비용까지 얹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가 비용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에 77만 3천 원 정도가 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세금인데요.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2499cc 가장 낮은 걸로 기준으로 했을 때 64만 원 정도의 연간 세금이 나가게 되니까 월로 말하면 5만 3천 원 정도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험료가 있겠죠. 근데 이 보험료는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운전 경력이 얼마나 됐는지, 그죠?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는데 35세로 5년 미만의 운전 경력으로 평균을 내보니까 한 17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한 달에 14만 1천 원 정도 되겠네요. 네 번째는요, 주유비인데 이것도 얼마나 타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런데 제네시스를 뽑았다라고 한다면 집에다 세워놓고 관상용으로 보진 않을 거고 타고 다니실 텐데 아무리 아껴 탄다 그래도 한 달에 1000km는 탑니다. 1000km. 1000km 정도 탄다면 진짜 적게 타는 건데 하여튼 1000km 정도 탄다고 봤을 때 연비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제네시스 GV80이 타일도 멋있고 실내도 굉장히 아름답고요. 차도 힘도 좋고 나무랄 데가 없는 차인데 유일한 단점이 연비가 안 좋다라는 거라고 합니다. 현대차 딜러께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연비가 그럼 도대체 어느 정도 안 좋냐 봤더니 이게 차체가 조금 사실은 공차 중량이 좀 나가다 보니까 도시만 운행하면 냉정하게 6, 7km밖에 안 나온다고 하네요. 휘발유 가격이 최근에 약간 상승하고 있는데 연비를 8.3 그러니까 아주 좋은 수준으로 놓고 봤을 때 19만 8천 원 그러니까 한 20만 원 정도는 아무리 아껴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주차비가 있을 수 있죠. 주차비는 한 3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차비. 이거 뭐 제네시스 같은 이 고급 차를 뽑아놓고 뭐 세차를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2만 원. 2만 원이면 진짜 안 하는 건데 하여튼 2만 원. 그 다음에 소모품 비용이 은근히 조금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달에 이거는 그냥 5만 원만 잡았어요. 세차니까. 그 다음에 8번째로 제네시스 G80을 뽑았다. 여러분 동창 모임 나가실 겁니까? 안 나가실 겁니까? 나가죠. 왜냐하면 내가 제네시스 G80을 뽑았는데 고이고이 간직하고 차고에 숨겨놓지는 않습니다. 딱 끌고 나가서 대리운전 할 때 내 차 타고 가. 같은 방향인데 뭐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야 제네시스 타는구나. 살짝 그냥 뭐 가지고 싼 걸로 뽑았어.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러다 보면은 대리비가 나가게 됩니다. 대리비. 한 달에 딱 한 번 모임에 나간다고 해도 3만 원 나가죠. 제네시스 GV80을 뽑았다. 데이트를 할 때나 친구를 만날 때나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나 식당을 가면 다 발렛비가 있어. 이 발렛비. 심지어 저는 말이죠. 발렛비 5,000원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와, 이게 진짜 발렛비가 5,000원이야. 하여튼 발렛비 한 달에 아끼고 아껴도 15,000원 나갑니다. 그 다음에 요즘 그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다 보면 30km로 가라 그래요. 근데 이게 너무 좀 안전 운행은 중요한데 어떻게 30km로 가나? 한 35km 정도로 갔더니 35km는 안 걸리는데 한 38, 9km 정도 가면 이게 날라와. 여러분 범칙금이 날라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진짜 조심조심 했는데도 어떻게 좀 이게 넘었나 봐요. 한 40km 됐나 봐요. 5만 얼마인가 하여튼 나와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이 범칙금은 아반떼나 제네시스나 똑같습니다. 예. 제네시스 탄다고 더 내진 않아요. 그리고 할부금이 남아있죠. 할부금. 근데 할부금은 1,000만 원을 선납을 하고 나머지를 우리가 60개월 할부한다 그러면은 이게 한 이자율 %로 해가지고 103만 원 정도를 내게 되는데 사실은 103만 원이 다 비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할부금 중에 나중에 잔존돼서 내가 36.8%는 내가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차를 팔면. 그러니까 요건 103만 원이 다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65만 원 정도가 비용입니다. 만약에 이걸 103만 원으로 이것까지 다 비용으로 또 계산한다 그러면 한 달에 유지비가 236만 원인데 요거는 아니고 65만 원이 맞습니다. 그럼 65만 원으로 다시 계산하면 한 달 유지비는 1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어떠십니까? 와, 198만 원? 야, 제네시스 G80 타고 다니시는 분들 다시 봐야 되겠네요. 제가 딱 봤을 때는 뭐 저 차 뭐 얼마나 해? 뭐 저거 그랬는데 차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달에 198만 원을 이 차에다가 쓰시고 계신 분들이 지금 지나다니고 있는 거예요. 진짜 존경합니다. 예, 진짜 훌륭합니다. 198만 원의 유지비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한번 계산을 해봤을 때 여러분 이 198만 원은 무슨 돈이죠? 차량 유지비? 뭐 교통비? 뭐라고 얘기해요? 차량 보유비? 뭐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필셈은 말이죠. 그냥 교통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98만 원을 그냥 교통비로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이 있죠. 야, 그게 무슨 교통비야. 나의 품위 유지비, 교통비, 그 다음에 또 차량이라고 하는 어떤 100% 재산은 아니지만 하여튼 뭐 그런 걸 유지하는 뭐 유지비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해서 198만 원을 쓰시는 거죠. 근데 저는 그냥 차는 198만 원 나간다고 하면 교통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교통비가 얼마가 정상이냐? 사실은 5%에서 7%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 맞춰서 차를 타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에 거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럼 198만 원을 7% 이내로 쓰려면 어떻게 돼야 돼? 198만 원이 7%가 되려면 198만 원 나누기 0.07을 해야 되죠? 그러면 소득이 2,828만 원이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거는 아니다. 이건 좀 너무 심하다. 그러면 제네시스 G80은 2,828만 원인 정도 버는 사람만 타라. 그거는 좀 이건 필셈의 잣대입니다. 이건 필셈의 잣대예요. 이건 너무 좀 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BMI 지수 있지 않습니까? 차량의 BMI 지수. 그래서 원래는 1이 정상인데 1.5까지는 봐주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BMI 지수가 뭡니까? 자기 소득의 6개월 이상 되는 차를 타지 말아라 였죠. 그런데 제가 어디까지 봐준다고 그랬냐면 1.5까지는 봐준다고 그랬으니까 9개월 소득까지는 봐준다. 그러니까 자기 월소득의 9개월 정도 되는 차까지는 그냥 인정. 근데 그 이상은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기준으로
제네시스 G80은 도대체 얼마 벌어야 BMI 지수 1.5 이내인지를 제가 지금부터 계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60만 원 나누기 6개월 소득이 1.5가 돼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한마디로 6,360 나누기 1.5를 하면 얼마가 나오냐? 4,24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의 6개월 소득이 4,240만 원이면 타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4,240만 원 곱하기 2가 여러분들의 연봉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냐? 세전 연소득으로 8,480만 원인 분이 제네시스 G80을 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 세전 소득이거든요. 우리가 월급 얘기할 때 월급 얼마 타 이렇게 얘기할 때는 대부분은 세전 소득이 아니라 세금 떼고 난 세후 소득을 얘기하니까 보통 담세율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냥 한 15% 정도 잡아보면 월 소득이 600만 원 정도는 돼야 됩니다. 세후로 6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이게 BMI 지수 1.5 이내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다 제네시스 G80 타시는 분들 어떻게 세후 소득 600 이상 되시죠? 아마 거의 다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제네시스 G80을 타는데 월소득 600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월소득을 빨리 600만 원 이상으로 끌어올리셔야 되겠죠. 자, 말이 나온 김에 필쌤이 2025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2025년도에 차를 바꾸실 계획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시간입니다. 2025년도 나에게 맞는 차량은 무엇일까? 제가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400만 원 정도면 아반떼나 레이 그리고 중고차로 좀 탔으면 좋겠고요. 월소득 500이다 라고 한다면 K5 정도. 그죠? 그 다음에 월소득 700에서 1000이라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제네시스 G80을 중고차로 좀 사시는 게 어떨까? 자, 위에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샀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나요? 자, 멘토님 드디어 차 매매했습니다 라고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신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제가 1년 전에 멘토링을 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7개월밖에 안 된 신차인 벤츠를 팔고 그 증명으로다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중고차 매매 계약 확인서라는 것까지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분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무 타고 싶었던 벤츠지만 멘토님의 강의를 듣고 신차 탄 지 7개월이 안 됐지만 바로 팔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제가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진짜 제가 이분의 사례는 이분은 이 사례를 다른 분에게 많이 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건데요.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할 수 있죠. 성공하는 사람은 그 실수를 돌이키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꽉 막히는 진짜 이 시간에 차 끌고 다니실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여유 있게 지하철을 타고 다니시겠습니까? 지하철이 좀 여유가 있지는 않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나 어쨌든 자존심 때문에 내가 차를 뽑느니 자존감을 지키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존감의 반대말이 뭐죠? 자존심입니다. 그럼 자존심의 동의어는 뭐죠? 열등감이죠. 여러분 자존심을 자꾸 지키다 보면 자존감은 계속 떨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자존심을 버리면 자존감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존감의 반대말은 자존심이고 자존심의 다른 이름은 열등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우리 제네시스 G80 월소득 600만 원을 빨리 만들어서 타는 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